숨 쉬는 것, 걷는 것, 스스로 밥을 먹는 것,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작은 일상들이 어느 순간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77년 평생 한 번도 제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하지만 2달 전 뜻하지 않게 요양원에 머물게 되면서 제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고 그곳에서 저는 정말 뼈저리게 아픈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내 몸 하나조차 온전히 내 것이 아닌 순간이 올 수 있다는 현실이 저를 깊은 절망감에 빠뜨리기도 했죠. 하지만 동시에 그곳은 저에게 잊고 있던 중요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지키며 나이 들어가면서도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 비밀들은 거창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평범해서 오히려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것들이었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요양원에서 2달간 직접 겪으며 배운 노년의 삶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몇 가지 핵심적인 지혜들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단순히 몸에 좋은 음식이나 운동법만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스리고 주변과 관계 맺는 방식까지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남은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바꿀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제가 경험한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요양원에서 가장 먼저 깨달은 첫 번째 비밀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그것은 바로 매일매일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의 절대적인 중요성입니다.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이 바로 몸을 움직일 기회가 너무나 제한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거나 휠체어에 앉아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죠. 물론 병세가 깊어 그러지 못하는 분들도 많았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내가 이곳에 오기 전부터 좀 더 열심히 움직였더라면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젊었을 때야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니 굳이 운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못했죠. 나이가 들면서도 걷는 게 다 운동이지 뭐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 와서 보니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큰 의미를 가지는지 절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던 요양원에서는 하루에 몇 번씩 간호사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어르신들의 팔다리를 움직여주는 재활 운동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팔을 들고 다리를 굽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스스로 팔을 들고 다리를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침대에서 일어나 방문 앞까지 걷고 창밖을 내다보고 다시 침대로 돌아오는 아주 짧은 거리를 걷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몸이 무겁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금방 주저앉고 싶었죠. 하지만 단 한 걸음이라도 덜하는 생각으로 꾸준히 걸었습니다. 그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 하루에 몇 번씩 방 안을 걷게 되었고 나중에는 복도를 한 바퀴 도는 것까지 해냈습니다. 옆 침대에 계시던 분이 제가 걸어 다니는 것을 보며 부러워하는 눈빛을 보낼 때면 더 열심히 움직여야겠다는 다짐을 하곤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작은 움직임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근육 손실을 막고 혈액순환을 돕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저는 매일 걷기 운동을 하면서 다리에 힘이 생기고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번째로 제가 배운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음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요양원의 식사는 영양사 선생님이 짜주신 균형 잡힌 식단이었지만 제 입맛에는 어딘가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간이 심심하고 늘 비슷한 메뉴가 반복되었죠. 물론 건강을 위한 식단이었지만 집에서 정성껏 차려 먹던 따뜻한 밥상과는 달랐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집밥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먹던 된장찌개, 김치찌개, 갖가지 나물 반찬들이 얼마나 귀한 보약이었는지 말이죠. 저는 요양원에 있는 동안 제가 먹었던 음식들을 되짚어보며 무엇이 내 몸에 정말 좋은 것인지 그리고 어떤 음식들을 멀리해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특히 요양원에서는 달고 짠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자연식 위주로 식사가 나왔죠.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이 가장 원하는 음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식단을 전면적으로 바꾸었습니다. 달고 기름진 음식, 인스턴트 식품은 최대한 피하고 제철 채소와 과일, 통곡물, 그리고 살코기 위주의 단백질 섭취를 늘렸습니다. 특히 저는 두부나 콩류, 등푸른 생선과 같은 단백질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려고 노력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빠지는데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그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는 것을 요양원에서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삼시세끼 규칙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차려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생각으로 한 끼 한 끼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요양원에서는 물 한 잔 마시는 것조차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물이 얼마나 생명수 같은 존재인지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깨달음은 바로 뇌를 끊임없이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요양원에 있다 보면 외부와 단절되기 쉽고 텔레비전을 보거나 멍하니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머리가 멍해지고 기억력이 더 나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는 매일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어제 있었던 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작은 수첩과 연필을 가져가서 매일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 느낀 점, 그리고 가족들이 보고 싶다는 솔직한 마음까지요. 처음에는 쓸 말이 없었는데 점차 생각나는 대로 적다 보니 일기 쓰는 시간이 저에게는 귀한 활동이 되었습니다. 또한 요양원에 비치된 신문이나 책을 읽으려 노력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광고나 짧은 칼럼도 꼼꼼히 읽어보려 애썼습니다. 때로는 퍼즐 맞추기나 간단한 세막이 문제집을 풀기도 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뇌를 활성화시키고 치매 예방에도 좋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필요에 의해 해보니 그 효과가 몸으로 느껴졌습니다. 멍하니 앉아 있을 때와는 달리 무언가에 집중할 때는 시간이 훨씬 빨리 흘렀고 답답했던 마음도 한결 나아졌습니다. 뇌를 계속 움직여주는 것이야말로 몸을 움직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노년의 활력소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세 가지는 제가 요양원에서 배운 가장 기본적인 하지만 가장 강력한 삶의 지혜였습니다. 제가 요양원에서 얻은 지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사람과의 연결이 주는 힘입니다. 요양원에서는 혼자서 식사하고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가족들이 면회를 오기도 했지만 매일 만날 수는 없었죠. 옆 침대 할머니와도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작은 농담이라도 건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침 운동을 할 때 할머니가 "오늘 또 부지런하시네요" 한마디 해주시는 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 눈빛 한 번이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었죠. 집에 있을 때는 친구들이나 지인들과 수시로 만나고 전화도 하고 가족들과 매일 부대끼며 살았기에 그 소중함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사람들과의 단절을 경험하면서 인간은 결국 사회적 동물이며 서로에게 의지하고 교감하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지고 친구들도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거나 몸이 아파 연락이 뜸해질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신체적인 고통만큼이나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저는 요양원을 나오면서 다시는 혼자 고립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경로당에 나가서 친구들과 화투도 치고 이야기꽃을 피우고 동네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려고 노력합니다. 때로는 먼저 나서서 안부를 묻고 작은 도움이라도 건네며 관계를 맺으려 애씁니다. 손자, 손녀들에게도 자주 연락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합니다. 이런 소통들이 저를 살아있게 하고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며 외로움이라는 가장 무서운 병을 막아주는 약이 되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배운 것은 바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의 중요성입니다. 요양원에는 다양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항상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며 자신을 돌봐주는 분들에게도 화를 내시곤 했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밝은 표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저는 후자의 분들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힘든 상황인데도 어떻게 저렇게 밝게 지낼 수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분들은 늘 "오늘 아침 햇살이 참 좋네요. 오늘 반찬이 맛있네요." 같은 긍정적인 말들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형식적인 말인 줄 알았는데 그분들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보며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작은 일에도 짜증내고 불평하지 않았나? 요양원에 오기 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요양원에서는 귀한 것이 되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깨끗한 침구, 햇살이 들어오는 창문,
이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도 건강하게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오늘 있었던 좋았던 일 3가지를 떠올리려 노력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됐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어느새 저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단순히 기분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실제적인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저는 몸소 경험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기운을 전파하게 되어 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스스로 존재의 의미를 찾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요양원에 계신 분들 중에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며 무기력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모든 것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그런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작은 움직임, 작은 소통들을 통해 저는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구나 라는 희미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퇴원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화초를 돌보고 간단한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고 때로는 손수옷을 수선하기도 합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삶의 의미와 자존감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오늘은 무엇을 해볼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요즘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영상을 보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배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비록 속도는 느리지만 새로운 지식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기쁨이자 활력소입니다. 이렇게 스스로의 삶을 주도하고 자신만의 작은 목표를 세워 성취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길임을 요양원에서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깨달은 것은 미리 준비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요양원에 계신 많은 분들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그곳에 오게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것은 정말 큰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물론 인생은 예측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건강을 미리 돌보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운동과 식단, 긍정적인 마음가짐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내가 원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준비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여유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의 소통입니다. 내가 어떤 노년을 보내고 싶은지, 만약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워진다면 어떤 돌봄을 원하는지 미리 가족들과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가족들과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혼자서 모든 짐을 지는 것보다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미리미리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유로운 노년을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지혜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삶을 더욱 단단하고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는 77년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했던 2달, 요양원 생활을 통해 얻은 소중한 깨달음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잠시 잊고 살았던 혹은 간과하고 있었던 평범하지만 위대한 삶의 지혜들이었죠.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기억력도 가물가물하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곳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갈지에 대한 새로운 질문이 시작되는 것이죠. 제가 요양원에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의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작은 텃밭이라도 가꾸며 땀을 흘리는 것, 침대에서 일어나 방문 앞까지 걷는 아주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매일 꾸준히 해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으셨을 겁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쓰지 않으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독립적인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저는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은 단순히 몸의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뇌를 깨우고 마음의 활력을 불어넣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잃어보고 나서야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의 밥상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었습니다. 인스턴트 음식이나 가공식품 대신 제철 채소와 자연 그대로의 신선한 식재료로 정성껏 차려진 따뜻한 밥상 하나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얼마나 큰 치유와 에너지를 주는지도요. 특히 한국인의 식탁에 늘 오르는 김치, 된장, 나물 같은 발효 음식과 신선한 채소들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우리 몸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보약과도 같다는 것을 저는 요양원에서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매일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조차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경험은 제게 물이 얼마나 소중한 생명수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규칙적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 한 끼 한 끼가 우리의 미래 건강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무기력하게 앉아있기보다 작은 퍼즐 조각이라도 맞춰보고 신문 기사 한 줄이라도 읽으며 뇌를 끊임없이 깨우는 것이야말로 젊은 뇌를 유지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삶을 활기차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스마트폰이 어렵다고 피하기만 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 새로운 기술을 배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손자, 손녀에게 물어보세요. 그 과정 자체가 뇌를 자극하고 또 세대 간의 소통을 돕는 귀한 시간이 될 테니까요. 제가 요양원에서 가장 그리워했던 것은 바로 사람들의 온기였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함께 웃고 교감하는 순간들이야말로 그 어떤 비싼 보약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혼자 있는 시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외로움에 갇히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먼저 안부를 묻고 작은 도움이라도 건네며 관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회 속에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그것이 우리의 삶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괜찮아, 감사하다는 긍정의 말을 되뇌는 것, 그리고 거창하지 않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역할들을 찾아내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요.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기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병들기 시작합니다. 작은 봉사, 취미 활동 또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한마디라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노년의 변화에 미리미리 마음의 준비와 실제적인 준비를 해두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노년의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고 경제적인 여유를 조금이라도 마련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신의 생각과 바람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더 이상 스스로를 돌보기 어려워진다면 어떤 선택을 하고 싶은지, 어떤 방식으로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 미리 이야기해 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겪을 혼란과 어려움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준비된 노년이야말로 후회 없는 노년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 꾸준히 노력한다면 분명 우리의 삶은 더 단단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나는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새로운 시작이 주어집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저 역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위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나이 들어서도 삶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최고의 순간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